안녕, 잘 지내? 방금 한 건 1290K, 1390K, 1490K, 그리고 인텔 코어 울트라 285K로 다시 테스트한 거야. 그래서 인텔에서 나온 4세대 i9 CPU를 가지고 있어. 두 개 중에 실제로 얼마나 성능이 향상될지 알아? 지금 바로 추측해봐. 내가 틀렸으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 진지하게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을까?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을까? 중요한 건 나머지 영상을 타보면 알게 될 거야. HOKIS.com에서 윈도우 라이선스를 쉽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코드 TN20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모두 끝났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여 추가 할인을 받으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HOKIS.com을 확인하세요. 이제 채널에 새로운 사람이라면 제가 테스트 벤치를 설정하고 약간 다르게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저는 CPU를 자체 스톱 메모리 컨트롤러 설정 또는 JDAC 메모리 사양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는 사양서에 나와 있습니다. 12세대의 경우 초당 4800메가 전송이 가능합니다. 13세대와 14세대는 초당 5600메가 전송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코어 울트라고는 초당 6400메가 전송으로 실행됩니다. 이제 두 가지 모드에 대해 별도의 테스트 벤치 설정이 있습니다. 인텔의 3세대는 아세롭 Z790 노바 와이파이를 실행합니다. 이 두 플랫폼은 모두 동일한 어수스 RTX 4090을 사용합니다. 쿨러와 운영체제, 프로젝트 드라이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드라이브에 삼성 980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쿨러와의 접촉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열페이스트의 서멀 그리즐리 크리오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비디오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저는 이미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실제로 램, 이론적으로 12900K에서 6400메가 트랜스포 키트를 실행할 수 있지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램에서 동일한 램 속도를 얻을 수 있다면 차이가 더 작을 것입니다. 램 속도가 실제로 성능에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싶다면 8000MHz 대 4800 속도를 테스트한 비디오를 확인하세요. 또한 IMC 사양과 속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코어 울트라고 285K 리뷰에 PodIMS를 설치했을 때 속도가 낮아지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알고 싶다면 확인해보세요. 전력 소비 측면에서 실제로 전력 소비는 매우 비슷합니다. 1290K는 실제로 241W를 소모하는데 이는 1390K, 4900K 및 285K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텔 스톱 설정 또는 인텔 익스트림 성능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텔에서 가장 권장하는 프로필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정신적으로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X 초후에 전력을 소모합니다. 따라서 항상 무제한 시간 동안 256W를 무제한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네벤치 RE14를 살펴보면 1390K가 단일 코어 점수에서 약 13%,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20.5%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세대 사이에 꽤 훌륭하고 달콤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나 4990K는 보시다시피 1390K에 비해 약 5에서 6% 더 빠를 뿐입니다. 그리고 12900K에 비해 약 19에서 26% 더 빠릅니다. 현재 4세대인 285K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 27.6% 더 빠르고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65% 더 빠릅니다. 이제 이것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이유는 애플의 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M3에서 M4로 가는 다른 제품들, 예를 들어 M2에서 M3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지만 M3에서 M4로 가는 이런 통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세대에서 얻는 것은 그들은 1세대에서 얻는 것입니다. 미친 짓이죠. 계속 살펴보죠. 기크벤치 6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단일 및 다중 코어 점수에서 약 12에서 22% 더 빠른 1390K입니다. 4900K는 1390K에 비해 약 3에서 2% 더 빠르므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285K 울트라고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 18.6% 더 빠르고 멀티코어 점수에서 32.5% 더 빠릅니다. 그렇다면 12세대에서 울트라고로 업그레이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알려주세요.
흥미롭게도 울트라 9위 2급 부선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보시다시피 1위 부분본 K에서 285K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선명히 2배 이상이며 오펜클에서 154%, 벌칸 점수에서 140%더 빠릅니다. 그러니 엄청난 계산입니다. 1위 부분본 K에서 3부분본 K로 보면 4부분본 K는 약 6에서 7% 정도만 향상되는데 이는 램 속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밍 속도가 800MHz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2급 후의 VRAM이기도 합니다. 말이 되시나요? 포토샵에서 3부분본 K는 전체 점수에서 약 11% 더 빠릅니다. 4부분본 K는 2% 더 빠르고 285K는 1위 부분본 K보다 6.5% 더 빠릅니다. 네, 맞습니다. 울트라9는 실제로 13부분본 K보다 느리고 1위 부분본 K에 비해 6.5%만 향상되었습니다. 4년 만에 한 자릿수 향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1위 부분본 K는 2021년 10월이나 1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13부분본 K는 1위 부분본 K보다 약 6% 더 빠릅니다. 4부분본 K는 실제로 13부분본 K에서 4부분본 K로 2배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약 13% 더 빠릅니다. 그리고 285K 종류의 슬롯은 3부분본 K와 4부분본 K 사이 어딘가에 있으며 전체 점수에서 10%더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수동 점수는 이 코어가 코어 울트라9에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23%더 빠르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3부분본 K는 표준 및 확장 전체 점수에서 약 8%더 빠릅니다. 이러한 점수 중 일부는 프레임 내 표준과 같이 최대 15%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부분본 K는 3부분본 K에 비해 약 1%에서 2%더 빠르고 1위 부분본 K에 비해 약 10%에서 11%더 빠릅니다. 285K는 1위 부분본 K보다 약 15%에서 17%더 빠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이 모든 세대 간의 개설 사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위 부분본 K보다 15%에서 17%더 빠른 것이 실제로 가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코덱스, 예를 들어 프레임 내 코덱스에 따라 1위 부분본 K에 비해 코어 울트라부에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최대 2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3부분본 K는 1위 부분본 K보다 약 15%더 빠릅니다. 4부분본 K는 3%더 빨라졌고 현재 1위 부분본 K보다 18에서 19%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285K는 1위 부분본 K보다 20%더 빠릅니다. 조금 더 좋아 보이지만 4부분본 K와 비교하면 285K가 약 1.2% 더 빠릅니다. 따라서 4부분본 K와 비교하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대입 사이 리졸브를 살펴보면 3부분본 K가 전체 점수에서 약 7에서 9%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부분본 K는 전체 점수에서 약 7%에서 9%더 빠릅니다. 그리고 285K는 전체 점수에서 5%에서 16%더 빠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기본 점수를 보면 285K가 16%더 빠르지만 표준 확장 전체 점수는 약 6%에서 7%더 빠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CPU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 GOP 점수에서 약 30%더 느리다는 것은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2급 드라이버가 그것을 정확히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엔진이 285K에서 훨씬 더 나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레임 내 표준 점수는 1위 부분본 K에 비해 코어 울트라부에서 약 40%더 빠르며 매우 좋은 계산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조정과 업데이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코어 울트라부는 데이빗 사이 리졸버에 대한 꽤 좋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3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능 진단을 살펴보면 13부분본 K는 몬스터와 정크 슈퍼맨에서 1위 부분본 K보다 약 30%더 빠르며 정말 미친 짓입니다. 교실 장면은 한 5%더 빠르며 거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4부분본 K는 3부분본 K에 비해 몬스터와 자파전 장면에서 5%더 빠르고 약 30에서 34%더 빠릅니다. 1위 부분본 K보다 빠릅니다. 여기 285K는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몬스터 장면에서는 56% 이상, 정크샷 장면에서는 75%, 교실 장면에서는 55%더 빠릅니다. 코어 울트라 9의 3D 렌더링은 정말 미친 성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성능 증가를 보세요. 정말 차이가 납니다. VLA에서 3부분본 K는 26%더 빠릅니다.
4900K는 약 31%더 빠릅니다. 그리고 285K는 12900K보다 70%더 빠릅니다. 성능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정말 미친 성능 징단이에요. 그럼 결론은 어때요?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코어 울트라?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D를 한다면 업그레이드가 꽤 건강해 보이고 아마 가치가 있을 겁니다. 비디오 편집을 한다면 4900K, 3900K보다 별로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BIOS 업데이트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비디오 편집의 경우 코어 울트라보는 아직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아래의 댓글 섹션에서 알려주세요. 사진 편집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12900K에서 6.5에서 10%가 증가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벤치마크에 들어가기 전에 알다시피 저는 이것들을 테스트하고 있고 이 둘 사이에 30에서 40%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4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실제로 가장 가성비 좋은 것은 여전히 LGA 1700 플랫폼입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코어 울트라고는 아직 4900K에서 이미 얻지 못한 것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대를 살펴보면 훨씬 더 나은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가성비 좋은 PC를 직접 만들고 싶다면 아래 비디오 설명에 있는 빌드 가이드에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항상 업로드되거나 기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돈을 아끼고 돈으로 최고의 성능의 PC를 만들고 싶다면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 섹션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